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결혼을 했으니 시부모님도 내 부모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유일한 가족인 어머님께 저 또한 잘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사기당해 힘들어하는 어머님을 외면할 수 없어 집도 사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에게 바라는 게 너무 당연시되어 갔고 그런 시댁에 점점 지쳐갈 때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애미야, 내 집에 누가 이사 온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 있니?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한 시모에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귀한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거지 같은 시댁을 어떻게 처참하게 끝냈는지 그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환경이 다르듯 저는 경력을 쌓고 돈 버느라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남자 보는 눈이 없었죠. 연애하는 동안 무척이나 저를 아껴주고 좋아해주니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벌, 집안, 외모, 그리고 직업까지 너무 안 가렸네요. 그저 사람의 인성, 됨됨이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한 저는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희는 시댁에 들어가 살았는데 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결혼했는데 그래도 따로 사는 건 아니지. 그럼 처가에 들어가서 그동안 사는 건 어때? 그럼 회사에서 너무 멀어서 힘들지 않을까?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일이 늦어지면서 결혼식 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각자 집에서 지내다가 입주하든지 아니면 따로 원룸이라도 얻거나 여러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된다며 먼저 저렇게 얘기를 꺼냈지만 그렇게 되면 출퇴근이 힘들어서 일단 패스했고 결국 고민 끝에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혼자가 되셨는데 자식이 여럿도 아니고 남편 하나뿐이라 언제 또 어머님과 같이 살아보나 싶기도 했고 이번 기회에 좀 친해져야겠다 생각하기도 했고요. 따로 집을 얻으면 그만큼 나가는 돈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머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맞벌이 하느라 시모를 모시고 산다는 기분보다는 얹혀 산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시댁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였는데 평수가 작긴 했으나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오전에 아파트 청소 일을 하셨는데 운동 삼아 다니는 거라며 늘 괜찮다고 하셨죠.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왔어? 우리 우진이는 좀 늦는다고 하던데. 네, 통화했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이제 먹으려고. 잘됐다. 저랑 같이 먹어요, 어머님. 저도 아직이거든요. 시간이 몇 시인데 밥도 안 먹고 일하다 온 거야. 가만히 있어보자. 넌 얼른 씻어라. 내가 밥 차려놓을게. 제가 한다고 해도 어머님은 일하고 온 사람한테 집안일 시키는 거 아니라며 뭐든 제 상황에 맞춰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이나 식구들이나 모두 제가 시댁에서 사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요. 솔직히 편하고 좋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머님이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다 해서 서랍에 넣어주시고 제가 할 게 없었어요. 눕고 싶으면 눕고 자고 싶으면 자고 정말이지 결혼 전 부모님과 살 때처럼 편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가 될 수 없듯이 마냥 편한 건 아니었지만 결혼 전 어색했던 사이에서 조금은 편한 사이로 발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벌이로 따지자면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좋은 회사에서 일하게 됐고
늦게 결혼한 만큼 그간 모은 돈도 좀 있었고요. 그에 반해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은 적어도 복지가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결혼 후 잦은 이직으로 제 속을 좀 썩히긴 했어요. 그래도 마음 잡고 착실하게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거 하나면 됐다 생각했습니다. 만일 반대의 경우라면 남편이 돈 벌어온 걸로 제가 생활했을 테니 그저 좋게 생각했습니다. 돈은 벌 수 있는 사람이 벌면 되는 거니까요. 무엇보다 남편은 친정에 가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지영아 뭐해? 빨리 가자. 나 아직 머리도 안 말렸어. 좀 기다려봐. 내가 드라이 해줄 테니까 얼른 화장해. 왜 이렇게 서둘러? 그야 장모님 음식 먹고 싶어서 그러지. 친정에 가는 날이면 저보다 남편이 더 들뜨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저희 부모님을 좋아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친정에 가면 엄마가 이것저것 다 퍼주셨는데 그게 좋아서였습니다. 엄마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셨는데 몇 년 전부터 손목 때문에 몇 번 수술도 받으시고 해서 제가 반찬 같은 건 사드시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남편과 가는 날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셨습니다. 엄마, 이걸 또 직접 다 했어? 이게 많아 보여도 별거 없어. 그냥 쉬엄쉬엄 했어. 손목에 그건 뭔데? 이거 밴드야. 잠깐 한 거야. 엄마 보자마자 또 잔소리 할래? 음식하지 말라고 따로 사왔구만. 뭐하러 밖에 음식을 사왔어? 집에 먹을 게 이렇게나 많은데. 이야, 장모님. 갈비 냄새가 저기 사거리에서부터 났는데 빨리 먹고 싶어요. 손부터 씻고. 네. 눈치가 없는 건지 엄마한테 음식 칭찬을 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걸 알아서인지 남편은 친정에 가면 엄마 음식만 찾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갈 때 말고도 혼자서도 친정에 자주 가는 사람이었어요. 뭐랄까, 넉살이 좋다고 해야 하나요? 연애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집에 인사를 오면 엄마 옆에 꼭 붙어서는 애교도 부리고 아빠한테도 참 잘했고요. 가끔은 남편이 좀 눈치를 챙겼으면 싶을 때도 있었지만 엄마나 아빠는 남편을 보고 그래도 착하지 않냐고 하면서 요즘 처가가기 싫어하는 사위도 많다며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서 살다가 드디어 입주할 날이 다가왔고 날짜에 맞춰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서로 매우 들떠 있었고 입주 후 한동안 집을 꾸미고 살면서 제대로 된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근 후 시댁에 들렀다 온 남편은 시모가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사기라니? 무슨 사기? 엄마가 빚내서 투자했다가 사기당했대. 투자? 어머님이 무슨 투자를 했다는 거야? 아이씨, 엄마 진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집 날리게 생겼어.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시모는 옛날에 알고 지내던 고향 사람이 찾아와 몇 번 만났다가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 소액으로 투자를 했더니 배로 돌려받아서 이거 돈 되겠구나 싶었다고 했죠. 몇 번이나 투자금의 수익까지 돌려받으니 의심하지 않고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 큰돈을 마련해 줬는데 차일피일 돈 주는 걸 미루더니 잠수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연락 온 거 없어? 없어. 답답하다 정말. 어머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 누워 계시지 뭐.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으나 잡더라도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했고 현재 국내에 있는지 해외로 튀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모는 집 날리고 시댁 친척집에 가서 지내게 되었는데 아들 며느리한테는 어떻게든 피해주지 않고 싶다며 절대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친척집에서는
당장 남편에게 모시고 가라고 하는 중이었고 시모는 어떻게든 버티고 안 오신다고 하시니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저희가 사는 동네보다 원래 사시던 동네를 고집하는 분이어서 근처에 사는 친척집 가서 신세를 지고 계셨는데 남편과 고민 끝에 시모에게 집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집은 아니었어요. 혼자 살 만한 작은 평수였는데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여서 엄청 비싼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혼자 사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결정했습니다. 사실 긴 시간은 아니었으나 시모와 같이 살았던 기간 동안 저에게 아주 잘해주셨고 친정엄마 같은 따뜻함을 느꼈기에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습니다. 이번 일로 남편이나 시모가 저에게 고마워했는데 자기야, 내가 진짜 평생 자기한테 잘하고 살게. 정말? 꼭 엄마한테 집을 해줘서가 아니라 난 전부터 자기한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다고. 자기도 알지.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두고 봐. 진짜 내가 능력은 자기보다 없지만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도록 잘하고 살 거니까.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잘할 거고. 남편은 정말 그날 이후로 저에게 잘했습니다. 저도 뭔가를 바라고 해드린 건 아니었는데 저한테 고마워하니 괜히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시모 역시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왔다면서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좋다고 저만 보면 늘 치켜 세워주고 잘해주셨어요. 시댁 문제도 해결되고 저는 얼마 뒤 임신을 했는데 시댁에서 사랑받고 친정 부모님이 많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딸을 낳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출장으로 친정아빠 생신을 못 챙겨드린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딸과 함께 케이크 사들고 친정에 갔더라고요. 직원들과 회의 후 숙소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엄마한테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놀랐지? 혼자 갔어? 그럼 케이크 사들고 왔어. 잘했다. 고마워. 지영아, 조서방에 아빠 생신이라고 왔어. 걱정 말고 일 열심히 하라고 전화했어. 미안해 엄마. 미안하긴 생일 매년 있는 건데. 아무튼 우리 밥도 먹고 즐겁게 보내고 있으니까 출장 다녀와서 조서방하고 한 번 더 와.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제 주변에는 남편 같은 사람이 솔직히 없었거든요. 친구들만 봐도 친정 가자고 하면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안 가려고 한다거나 가도 꼭 같이 가지 절대 혼자 가는 남편은 없어서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 남편은 예외였어요. 제가 없어도 친정에 정말 잘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돈은 좀 못 벌어도 사람이 이렇게 예의 바르고 착한데 이거면 됐지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자란 저와 다르게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아서인지 저와 결혼하고도 절약을 외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낭비하고 사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좀 지나쳤죠. 돈을 써야 할 때는 좀 쓰고 살아야 하는데 모든 상황에서 절약하는 남편을 보며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자랐으면 저럴까 싶은 마음에 안쓰럽게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좀 이상했습니다. 뭐든 아껴야 하는 사람인데 한 달 카드 사용 금액도 매달 조금씩 늘어났고 외식하는 게 제일 돈 아깝다고 해놓고 퇴근 후 친구들 만나 밖에서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그렇게 들어올 때가 많았죠. 술 좀 적당히 마셔라, 알았어. 잔소리 그만.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친구들한테 한 통 냈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 그럼 나 내일도 쏜다. 여보, 알았어. 툭하면 나가서 밥 사고 술 사고 하면서 돈을 물 쓰듯이 쓰기 시작하는데 그간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서 저러나 싶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친구들 만나 밥 한 끼 사는 걸로 잔소리하지 말자 싶어서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본인이 내뱉은 말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점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는데 시모도 똑같았습니다. 집 사주고 경제적 지원도 아낌없이 하며 살았더니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평소 시모와 자주 통화하면서 지냈는데 역시 팔은 안으로 굽었습니다. 나다. 네, 어머님. 요즘 너네 사이 안 좋으냐?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우진이 지금 여기 와서 자고 있어. 늦은 시간에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남편이 술 마시고 시댁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했죠. 술 마시고 집에 가면 제가 바가지를 긁어서 들어가기 싫다고 했답니다. 그래도 잠은 집에 가서 자야 한다며 시모가 남편을 깨워 택시 태워 보내거나 차를 가지고 간 날은 대리를 불러 집으로 보냈던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술 마시고 새벽 2, 3시에 들어오길래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마셨나 보다 생각했던 거였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데 대체 네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 입에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말이 나오냐고. 너 혹시 돈 좀 번다고 내 아들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돼. 아니에요. 제가 언제 돈으로 그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아니면 얘가 대체 왜 이러냐? 그런데 남편은 술 마시면 꼭 시댁에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날 시모와 통화하고 남편이 늦을 때면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데 안 왔다고 하는 날은 의심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바람이 아닐까 의심이 되었던 저는 남편 몰래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주로 만나는 친구가 있었고 그게 누군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 고향 친구 한 명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더 똘똘 뭉치게 된 거였는데 거의 매일 일을 마치면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PC방도 가고 주말에는 남자들끼리 캠핑도 가고 아주 집에 들어오질 않더군요. 나가서 여자 만나고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 만나 술 한잔하고 캠핑 가는 건데 이 정도면 건전하게 노는 게 아니냐고 하길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횟수를 줄여. 너무 하잖아. 그리고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나가서 전화라도 좀 똑바로 하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면서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도 하고 각서까지 써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남자가 좀 놓을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큰 소리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정 떨어져서 이혼하겠는데 제가 말하면 잘못했다고 하니 이게 더 속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이혼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바람 피운 건 아니잖아. 네가 어떻게든 자꾸 살아봐. 남자들 그럴 때 있어. 친구들 만나느라 정신 팔릴 때가 있다고. 그것도 다 한때니까 기다려봐. 이러니 속 터지는 건 저였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좀 일찍 들어와서 같이 애랑 놀아주고 하면 좋잖아요. 친정엄마 도움으로 딸 맡기고 제가 회사 일을 하며 지냈는데 엄마도 좋아서 봐주시는 거라 했지만 이럴 땐 그저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늦어서 전화를 걸면 신나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싶으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하면서 친구들이 불러서 어쩔 수 없었다며 다음부턴 안 나갈게 해놓고도 똑같았죠. 매번 전화하는 것도 지치고 해서 일부러 전화도 안 걸고 바가지도 안 긁었더니 오히려 남편은 더 신났습니다. 아예 외박도 하고 그대로 출근하는 날도 생기고 길게는 일주일 중 일주일을 외박하고 안 들어오기도 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다시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남편의 뒤를 몰래 캐본 적이 있었는데 핸드폰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향 친구가 서울로 오고 나서 부쩍 자주 어울렸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던 거였습니다.
시댁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며 산다고 해서 남편에게 뭔가를 바란 적 없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남편도 저처럼 친정에 해줬겠지 하고 늘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람은 아니죠. 이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일이고 당연히 이혼감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괘씸했던 저는 작정하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안 했고 외박해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을 봐야 해서 나가지 않게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처럼 하지 않으니 남편은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자기야, 우리 오랜만에 처가 갈까? 아니. 왜? 오랜만에 가서 밥도 먹고 오면 좋잖아. 싫어. 그리고 엄마 손목 아픈 거 알면서 가서 밥 달라고 해야겠어? 혜영이 봐주시는 것만 해도 죄송한데? 그래도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 먹고 싶은데. 실컷 여자 만나고 다니다가 한다는 소리가 친정에 가자는 거였는데 그러면 제가 좋아할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고 괜히 혼자 가서 엄마 힘들게 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했습니다. 나 몰래 갈 생각 하지 마. 알았어. 남들은 남편이 처가에 가기 싫다고 한다고 난린데. 뭐라고? 아니야. 그런데 이 인간이 저 모르게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주말이었고 오전에 잠깐 회사에 가야 했던 저는 남편에게 딸을 보라고 하고는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집에 있었는데 식탁 위에 반찬통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야? 엄마 다녀갔어? 아니. 그럼 설마 당신 우리 집 갔다 왔어? 자기가 안 간다고 해서 나 혼자 갔지.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어찌나 좋아하시든지 반찬 해준다고 해도 자기가 싫다고 하니까 내가 반찬 대신 받아왔어? 나 잘했지? 예전에 엄마가 저희 주신다고 반찬통 새로 사서 반찬을 담아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걸 엄마한테 다시 돌려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 먹고 나면 그 반찬통 그대로 들고 가서 또 싹 쓸어왔으니까요. 한 번은 김치가 똑 떨어져서 집에서 좀 담가볼까 싶어 배추하고 고춧가루를 사왔는데 이게 다 뭐야? 뭐긴 배추잖아. 김치하게? 장모님이 해주시는 거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이런 데 돈을 썼어? 엄마는 뭐 배추가 그냥 생겨서 만들어줘? 엄마도 다 재료 직접 사서 해주시는 건데 암튼 가서 달라고 하면 좋다고 퍼주시는데 왜 돈을 쓰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배추님을 뜯어가지고 남편 귀싸대기를 그냥 때리고 싶었는데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남편이 그간 친정에서 반찬 받아오고 용돈도 가끔 받고 해도 감사하다고 선물 한 번 사드린 적 없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뭔가 바라고 해주신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지만 그렇게 받은 게 많으면 성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또한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착한 줄 알았는데 눈치는 또 없는 사람이었죠. 한 번은 친정엄마랑 통화하는데 두 분이 여행 간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끼어들어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마, 정말? 잘 됐네. 엄마도 제주도 오랜만이지. 지금 날씨도 딱 좋고 가기 괜찮겠다. 줘봐. 여보세요? 장모님?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장모님 저예요, 조서방. 그래. 제주도 가시게요?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 좋으시겠다. 그럼 저희도 끼워주시면 안 돼요? 응? 뭐해 지금? 여보세요? 엄마, 내가 다시 걸게. 왜 그래? 같이 여행 가면 좋은 거지. 다른 여자랑 외박할 땐 신나게 돈 쓰더니 가족여행에는 돈 쓰기 싫어서 친정 부모님 여행 가는데 껴서 가려는 저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화가 났지만 시모한테도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시모와 남편의 대화 내용을 보고 말았거든요. 너네 왜 둘째는 안 가는 거야?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내 말대로 하라니까. 너 쟤랑 이혼은 안 할 거잖아. 그럼 지금처럼 쟤 돈 쓰면서 나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면 어떻게든 붙잡아놔야 할 거 아니냐고. 주영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애가 둘이나 되면 쉽게 이혼 얘기 꺼내겠어? 갈라설 생각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른 둘째부터 가져. 첫째는 딸이니까 그래도 아들은 있어야 하잖아. 안 그래? 너무 황당했죠. 시모도 남편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쩐지 갑자기 집 명의도 공동으로 바꾸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다 이런 속내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조금씩 증거가 모이는 동안 남편은 열심히도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출장 얘기를 했습니다. 뭘 간다고? 출장? 무슨 출장? 자기도 회사에서 출장 가면서 나는 뭐 출장 가지 말라는 법 있어? 결혼하고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회사 거래처가 해외에 있는 것도 아닌데 해외 출장이 잡혔다고 하길래 진짜 출장이 아니라 여자와 놀러 가는 거구나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이런 생활도 다 끝이니 아무것도 모른 척 잘 다녀오라고 해줬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남편 덕분에 증거는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물론 블랙박스 녹음 파일, 카드 사용 내역서, 톡과 문자, 그리고 사진첩까지 모두 다 캡처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 지 정확히 이틀이 지나고 드디어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아주 다급한 목소리였는데요. 여보세요? 아니, 애미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뭐가요? 내 집에 누가 이사 온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이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맞지? 아니요. 정확히 들으셨어요. 아니 뭐야? 이게 대체... 자세한 얘기는 본인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난 뒤 시모가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빌라여서 쉽게 산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간 시모도 남편도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이전에 그 빌라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던 사람이라 굳이 내부 구조를 보지 않아도 된다며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인테리어는 해야겠다고 해서 이날 업체 사람과 시댁으로 찾아간 모양이었는데 이사 올 사람이라고 소개하니 시모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시모와 전화를 끊고 몇 분 뒤 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야,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네 엄마한테 들은 얘기 그대로 다 맞아. 무슨 말이야 이게? 너랑 이제 같이 안 살 건데 당연히 집 정리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뭐? 나랑 안 살겠다니. 왜? 굳이 그 지저분한 얘기를 내가 내 입으로 말해야 해? 네가 더 잘 알잖아. 네가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이제 너랑 니네 엄마 챙기며 사는 것도 끝이니까 네 가족은 앞으로 네가 챙겨. 남편의 외도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몰랐겠지만 제가 외도 사실을 알고 기가 찼던 건 바람 피운 상대가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요. 한 명은 남편과 연락하다 새로운 상간녀가 생기면서 연락이 뜸해진 것 같았는데 상관없었어요. 저에게는 둘 다 똑같은 지저분한 상간녀일 뿐이었으니까요. 처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땐 분노가 끓어올라서 감정이 앞섰는데 그래봤자 속 터지는 건 저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끝내더라도 본인이 한 짓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해주고 끝내는 게 맞다 싶어서 남편이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들어오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증거만 모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대체 제가 왜 이러는지 답답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했겠죠. 왜? 나 지금 공항이야. 집에 가고 있어. 그래? 자기야, 여보세요? 말해. 저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말을 좀 해주면. 그건 네가 더 잘 알잖아. 혹시 뭐 봤어? 아님 누구한테 무슨 얘기라도 들었어? 끊자. 남편은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자 문자와 톡으로 계속 제 기분을 살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답장은커녕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고 나니 오히려 저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뭔가에 쫓기듯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남편과 제 입장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굳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괜히 저를 떠보는 거였고 며칠 뒤 상간녀 소장이 도착하자마자 오해라며 뻔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내가 다 설명할게. 뭘? 그 친구들은 친구? 친구라고 했어? 물론 나보다 나이가 어리긴 한데 그냥 일 때문에 몇 번 만난 게 전부야. 진짜.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걸면 어떡하냐? 어? 다른 사람 말 들을 게 아니라 내 말부터 듣는 게 순서 아니야? 이미 셋이 만나 서로 입을 맞춘 건지 남편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고 그저 자기가 잘못한 건 오해를 하게 한 것, 그거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웃긴 건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상간녀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쩜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저 정말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남편은 아무 사이라고 아니라고 하던데 그쪽은 지금 저한테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하는 거 보니 뭐가 있긴 했나 보네요. 네? 그게요. 이봐요. 제가 지금 심심해서 그쪽한테 소장이나 날린 걸로 보여요? 법대로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할 거면 혼나요. 정말 몰랐다니까요. 한 명은 억울하다 했고 또 한 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만난 거라고 했습니다. 아, 그쪽도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어요? 그럼 제가 미쳤다고 와이프 있는 유부남을 만나요? 참나. 조우진 그 인간 가진 거 하나 없고 있는 거라곤 자기 엄마뿐인데 저랑 남편 이혼하고 가지려면 가지세요. 대신 잘못은 했으니 벌은 받아야겠죠? 아니, 저도 속았다고요. 속고만 살았나? 왜 사람 말을 못 믿어요? 저더러 상간녀 말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송을 걸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가진 거 하나 없어서 이혼해도 위자료 받을 것도 없고 이혼하면 시모 돈줄만 끊기는 거니 그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으니까요.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지만 편하게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면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하겠다 싶었거든요. 당연히 소송에서 위자료도 받아야지. 왜 받을 생각을 안 하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혼 결심하고 많이 알아봤습니다. 재판에서 위자료 주라고 판결 나와도 안 주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모 사정 뻔히 아는데 돈 나올 구멍 없으니 오히려 돈 한 푼 없이 내쫓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게도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면서 버텼는데 나 정말 맹세해. 한눈 판 건 맞는데 절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정말이라니까? 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논리냐? 그게 아니라 정말 몇 번 만난 게 전부야. 야, 딸 둔 아빠면서 나가서 그렇게 하고 다녀야 했냐? 어? 부끄럽지도 않냐고. 버티면 그만인 줄 알았는지 어떻게든 자기는 부끄러운 짓은 안 했다고 했으나 남편 앞에서 대놓고 증거를 들이밀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말해보지 그래? 왜? 그런데 이건 일부뿐인데 어쩌냐? 내가 아주 차고 넘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 소송 걸어서 버는 족족 위자료로 털리게 해줘? 어? 지금 그거 바라고 이러는 거지?
아니, 자기야. 주영아. 내 이름 부르지 마. 소름 끼치니까. 그리고 재판으로 가면 네가 더 손해야. 조용히 나갈래? 아니면 끝까지 해볼래? 어머니 살고 계시는 집은 처음부터 4명이고 거기에 네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 집은 주장할 생각 마. 지금 이 집도 네 기여도가 얼마나 될 것 같냐? 어디 해볼 테면 해보든가. 네 회사 가서 여자 2명하고 바람났다고 해줘? 그렇게 개망신당해서 회사에서도 잘리게 해줄까? 아니, 그건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선택해. 다른 선택지는 없어? 왜 그중에서만 골라야 하는데? 장난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야? 너라면 내가 그 짓거리하고 다녔는데 기회 주겠냐? 주고 싶겠냐고! 이날 남편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눈물까지 보였는데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제 마음이 약해지겠지, 화가 풀리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괘씸하더라고요. 본인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여전히 모르는 듯 했는데 제가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하더군요. 남편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더니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만 믿고 모아놓은 돈도 없이 빈털터리로 나가야 하니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영아, 그래도 사람이 숨은 좀 쉬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랑 내가 어딜 가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작은 원룸이라도 있어. 네가 알아서 얻어. 살면서 네 월급에서 생활비 제외하고 남은 거 네 멋대로 썼으면서 그동안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되냐? 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초 저하고 사이도 좋았고 정말 잘해주셨으나 집을 사드리고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드리면서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점점 실망도 많이 했는데요. 자기 아들이 1명도 아니고 2이나 되는 여자와 바람을 피웠음에도 제 앞에서 자기 아들 편만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잘난 걸 어떡하냐 그럼. 저는 저 말을 듣고 물을 마시다 내뿜을 뻔했는데요. 네? 뭐라고요? 내 아들이 잘생겨서 여자들이 줄줄 따르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것까진 우리 우진이가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안 그래?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죠. 다 그렇게 살아요. 입장 바꿔서 제가 남자들이 따른다고 다 만나고 다니면 그것도 이해해 주실 건가요? 그 얘기가 왜 나와? 여자랑 남자랑 같아? 여자는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지. 너 혹시 남자 있냐? 그래놓고 내 아들만 죽어라 참는 거 아니야? 이혼해서 남자랑 살림 차리려고. 그럼 한번 알아보시던가요. 몰래 사람을 붙이던 미행을 하던. 그래도 나올 게 없으니 저는 떳떳합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냐? 어? 독하다 독해. 그건 제가 할 말 아닌가요? 저더러 물주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아들한테. 뭐? 제가 물주라면서요. 돈 대주는 사람이요. 그간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던 제가 이렇게 나오니 시모도 황당했는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본성이 원래 힘들 때 나온다고 하는데 역시나 이날 시모의 본성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벌 받아. 지금 제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뭐? 저 벌 받을까 봐 그거 걱정되시냐고요. 제 걱정할 시간에 빨리 살 집이나 알아보세요. 돈 한 푼 없이 어머니 아들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남편과는 이렇게 합의를 하기로 했으나 2명의 상간녀와 합의는 없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를 만났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소송은 계속 진행했습니다. 상간녀 중 1명은 저를 직접 찾아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기까지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니, 저 집이랑 회사에 알려지면 큰일 나요. 어쩌라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연락 안 한다고요, 이제. 그동안 저 모르게 만났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안 만나면 그동안 일들이 없던 일이 되나? 정말 잠깐 연락만 하고 만 사이였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작정하고 소송 준비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2명의 상간녀와 남편은 만난 기간이 짧든 길든 아주 깊은 사이였고 톡으로 서로 야한 얘기를 주고받거나 어떤 사이인지 짐작할 만한 얘기가 다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시모를 챙기고 남편만 보고 산 게 너무 억울해서라도 소송에서 판결만 받아내고 위자료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지만 그거라도 해야 답답한 제 속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시모는 빨리 그 집에서 나와야 했는데 집안에 있던 가구나 가전을 모두 가져갈 수 없어서 상태 좋은 가구를 중고로 내놓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워낙에 좁은 평수라 가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저러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사고를 치지 않고 가정적이었다면 시모 역시 예전처럼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2 사람은 여전히 편하게 살았겠죠. 특히 결혼하고 잠시 시댁에 들어가 살았을 때 시모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장사 한번 해보고 싶어. 무슨 장사요? 그것까진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과일 장사도 좋고 옷 장사도 좋고 암튼 내 일을 하고 싶다 이 말이지. 이때는 시모와 사이도 좋았고 엄마 못지않게 너무 잘해주셨기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원하시는 장사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때 도와드려서 좀 편해지니 사람이 변한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남편이나 시모 둘 다요. 상간녀 소송이 어느 정도 끝이 보여갈 때 이혼 후 짐 싸들고 나간 전남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 직장 구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욕먹더라도 돈은 벌어야 하니 어쩌겠어요. 쪽팔려도 다녀야죠. 그런데도 회사에 나가? 그럼 어쩌냐. 돈 벌어야 빌린 돈 갖고 생활도 하고 집도 사고 하지. 그런데 진짜 그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거길 찾아가냐? 쪽팔린 것도 없나? 그러게. 나도 찾아갈 줄은 생각도 못했네. 전 남편 회사에 소문이 난 건 바로 상간녀 때문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송당하게 너무 억울하다며 회사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웠던 건데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인생 망쳤다며 직원들 보는 앞에서 전 남편 멱살을 잡았다는데 회사가 큰 것도 아니니 다른 부서까지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죠. 그렇게 전 남편은 회사에서 망신까지 당하며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는 바람에 모두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알 정도로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고향 친구한테 못된 것만 배워서 하나둘씩 떠나가고 돈도 없는데 오갈 데는 없고 결국 이모님 집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상황이 많이 어려운지 저를 찾아와서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며 쇼를 한바탕 하고 갔는데요. 이제 우리 볼 일 없는 사이 아니야? 알아. 아는데. 그래도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빨리 말해 바쁘니까. 그래 알았다. 혹시 소식 들었어? 뭔 소식? 엄마가 아프셔. 그런데? 뭐? 그런데? 야, 이럴 때는 맘에 없는 소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래도 한때 너한테 시어머니였고 사이도 좋았잖아. 우리 딸한테 할머니인데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해야 해? 그럼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냐. 실컷 사람 뒤통수 때려놓고 이제 와서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나 지금 힘드니까 봐주라. 그래도 우리 딸한테는 아빠이고 할머니인데 나 몰라라 하는 게 맞는 거냐?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엄마가 알아놓으셨다고. 그리고 이모도 자꾸 눈치를 주고. 차라리 법대로 해서 너는 위자료 받아낼 걸 그랬나 보다. 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말이야.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왜 있겠어. 너를 두고 한 말 같다. 어떻게 나랑 이혼하고 그렇게 네 인생이 바닥을 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봤어? 솔직히 여기서 더 복수하고 싶어도 할 게 없었습니다.
제가 망가뜨리고 싶어도 이미 바닥을 친 인생인데 알아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딸이 있어서 영원히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본인이 잘못한 걸 깨닫고 자식 생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면 저한테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기보다 정신 차리고 사는 게 맞잖아요? 나한테는 이런 밑바닥 보여도 우리 딸한테는 보이지 마. 그리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네가 언제까지 40대일 것 같은데 혜영이가 커서 네가 뭔 짓을 해서 이혼을 한 건지 알게 되면 너 그때 뭐라고 할 건데? 설마 너 벌써 말했어? 내가 넌 줄 아니? 애한테 이혼 얘기를 왜 하는데? 이혼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애한테. 애가 크면 말 안 해도 자연히 알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아빠가 되려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너한테 이런 충고 해주는 것도 마지막이야. 알았어? 때리고 욕해주는 것보다 쪽팔리게 해줬더니 제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잘못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하는 거라지만 사실 전 남편이 저지른 짓은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쫓아버린 저에게 너무했다고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아마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현재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딸을 키우면서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정말이지 그간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도 의지할 곳 없이 혼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믿어주신다고 했고 특히 엄마는 언제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말해달라고 하시면서 언제나 뒤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제가 더 힘내서 소송도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 남편의 소식은 가끔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뻔했어요. 전 남편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을 다니고 있나 본데 일하랴 어머니 챙기랴 쉴 틈이 없겠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도 아니고 자기가 엄마인데 본인이 챙겨야죠. 그렇게 전 남편은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 자기가 자처한 일 아니겠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을 모르고 언제나 영원한 줄 알면서 착각하고 살았으니 더 고생하며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한 여자가 자식 키우며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크고요. 지금도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 믿고 있는데 앞으로 딸이 좀 더 크면 그런 저를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얘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